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이오메카닉스 인 RPD, 그러니까 리보브 파셜 덴처에서 바이오메카닉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PD 같은 경우는 어버트먼트하고 결국 이덴추스 리치가 있죠, 그죠? 여기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메탈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죠, 그죠? 이 메탈 프레임워크가 지대치와 이덴추스 리치를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RPD를 완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만약에 씹었을 때, 그죠? 그리고 틀니를 제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합치도 영향을 미치겠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스 스포티드 RPD 같은 경우는 좌측이죠. 치아를 통해서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반면에 투스 앤 티슈 스포티드 치아 조직 지지죠. 치아 조직 지지 RP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포팅의 능력의 차이, 치아하고 이덴티로 스리체이스는 그 스포팅 능력의 차이 때문에 회전을 하게 되죠, 그죠? 회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을 하게 되면은 치아에 토크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잇몸 쪽에서도 문제를 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 센티시 스포티드 RPD, 즉 케네틱 클래스 1, 2, 4 이렇게 이런 쪽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좌측은 케네디 클래스 1 그 RPD가 들어가야 될 경우죠. 반면에 오른쪽은 케네디 클래스 3 RPD가 들어가야 되죠. 좌측이 투 센티시 스포티드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컴플렉시티가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릴리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치아하고 이덴슈리지의 그런 스포팅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그랜드 클래스 1의 그 이덴슈러스 리치가 힘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정도가 받아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철물도 그 보철물의 움직임도 그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RPD의 성공을 위한 그런 세 가지 팩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스포트, 즉 레스트하고 덴처 베이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이게 또 센티슈 스포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빌리티, 프락시멀 플레이트, 메이저 커넥터, 마이너 커넥터, 덴처 베이스 이런 걸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텐션이죠. 여기서 리텐션은 뭐 직접적으로 리텐티브 팁, 뭐 프락시멀 플레이트가 될 수 있고요. 마이너 커넥터하고 덴처 베이스하고 맥시러리 같은 경우는 메이저 커넥터도 되겠죠. 이게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투스 스포티드 RPD에 비해서. 이런 고려사항, 즉 덴처 베이스를 가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런 고려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투스 앤 티슈 스포티드 RPD가 덴처 바이오 메케닉스의 그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메케닉스 오브 무브먼트, 그리고 투스하고 토스 티슈 스포티드 RPD의 그런 스포트와 폴스 디스트리뷰션의 그런 차이점에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대치에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팩터, 그리고 디자인 컨시더레이션이죠. 즉 힘을 컨트롤링하는 그런 팩터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먼트의 미케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몸은 세 개의 기본적인 평면상에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호리잔탈하고 세이탈하고 프론탈 면에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만약 힘이 가해졌을 때 우리가 다미넌트 폴스 벡터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씹었을 때 힘의 방향은 수직적인 힘의 방향이 크다고 하거든요. 수직적인 있지만 뭐 옆으로 가는 그런 호리잔탈한 무브먼트의 그런 벡터도 있겠죠. 우리가 다미넌트 벡터를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이 저항하는 그런 디자인이 항상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액션 로딩이라고 넌 액션 로딩이 있는데 이 액션 로딩은 뭐겠습니까? 치아의 수직적인 그런 축을 따라 우리가 힘을 주는 거죠. 그 액션 로딩이
액실 로딩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게 17.5대 1로 넌 액실에 비해서 우리가 힘을 잘 견뎌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넌 액시얼 폴스, 즉 넌 액시얼 폴스가 우리가 스포팅 스트럭처에 더 파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가 세계의 그런 기본적인 평면에 대해서 펀더멘탈 플레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가장 오른쪽에 보면 사지탈 플레인이죠. 사지탈 플레인이고 미디오 레탈 엑시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지탈 플레인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죠. 두 번 밑에 그죠 그림이죠. 밑에 좌측의 그림 보면은 호리전탈 플레인입니다. 호리전탈 플레인은 이런 버티컬 엑시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 밑에 보면은 프론탈 평면입니다. 프론탈 평면이고 이거는 엔티리어 포스티리어 엑시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간, 그런 평면입니다. 이러한 세 개의 그런 평면이 RPD 무브먼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한 평면의 그런 엑시스 있죠. 아까 수직으로 위치하는 그런 엑시스를 중심으로 RPD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미는 도는 그런 폴루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가 씹는 힘을 생각해 보면은 큰 화살표가 보면 우리가 씹는 힘이죠. 그 씹는 힘이 우리가 각각의 컴포넌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X, Y, Z 쪽으로 나눴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G 방향, 우리가 씹는 방향이니까 G가 이런 다미넌트한 다이렉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할 때 항상 이렇게 다미넌트한 방향으로의 그런 저항할 수 있는 그것을 고려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치아 지지와 치아 조직 지지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특히 스포트하고 폴스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스 스포티드 프로세스를 보면요. 여기에는 우리가 주로 크레네리 클래스 3 RPD가 속하겠죠. 밑에 그림을 보면은 좌측은 크라운 브릿지 모습이죠. 오른쪽은 클래스 3 그 RPD입니다. 여기서 씹는 힘을 받았을 때의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 다 우리가 수직적으로 치아에 전달되는 힘이죠. 일부 뭐 리미트 넌 액션 로딩이 오른쪽에 보면은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가 작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구로질 방향에서 보면 이러한 리미티드 넌 액션 로딩도 조금은 발생하지만 대부분 다 우리가 어버트먼트 엑시스, 롱 엑시스를 따라서 힘이 전달되는 그런 운동이 그런 힘의 그런 분산이 투스 스포티드 RPD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투스 티슈 스포티드 RPD 에서는 케네디 클래스 1, 2, 4가 되겠죠. 4가 메젤 익스텐전 RP 되겠죠. 그죠? 소프트 티슈가 한 250배 정도 치아보다 더 움직인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정도가 다른데 핀포인트로 계산해낸 거거든요. 연조직의 아주 좁은 면적을 비교했을 때 한 250배니까 사실은 250배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조직하고 치아의 그런 움직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스하고 소프트티슈 스포터의 능력의 차이기 때문에 결국은 치아의 그 치아를 티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치아에는 넌액셜 로딩이 가게 됩니다. 이러한 넌액셜 로딩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조직을 스포팅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그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옵티멀한 그런 티슈 헬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커버리지, 맥시멈 커버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맥시멈 커버리지 하지만 피지알레직 탈러런스 안에서 우리가 맥시멈 커버리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이렉트 리테인에서 배웠던 그런 다이렉트 리테인의 적당한 사용, 즉 뭐 스트레스 릴리싱 클래스가 되겠죠. RPI, RPA, 로트와이어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티슈에 너무 지대치에 너무 위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렌츄로 리치 쪽으로 힘을 분산하게 해야 하는 그런 디자인을 생각해야 되겠죠. 좌측은 케네디 클래스 1 RPD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보면 케네디 클래스 4 RPD죠. 이렇게 뒤쪽에서 눌렀을 때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레스트를 통하는 그런 펄크럼 라인이 생긴다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씹었을 때의 펄크럼 라인은 레스트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레스트를 통해서 레스트가 이 풀크럼을 통해서 회전하게 되죠. 회전하게 되기 때문에 지대치 에이커스에 걸린 지대치 즉 프라이머리 어버트먼트죠. 프라이머리 어버트먼트 디셀 티핑의 그런 포스를 주고요. 반대로 케네디 클래스 4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씹었을 경우에는 치아를 매지할 티핑식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을 게 씹었을 때의 그 회전축 즉 펄크럼 라인은 레스트가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제목에 RPD의 그런 두 개의 메인 타입의 사이의 그런 디프렌시에이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서 뭐 설명하는 것은 미케닉스입니다. 케네디 클래스 1의 미케닉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림인데 A 위의 그림을 보면요. 이덴츄로 대지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파셜 렌치의 움직임이 많게 되죠. 그죠? 파셜 렌치 움직임이 많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레버 액션이 크게 되게 되겠고요. 뒤쪽에 만약에 이 30mm 길이가 디지털 익스텐전 베이스가 한 30mm가 되면은 여기 가장 뒤쪽에서 한 2mm 정도의 그런 덴처 베이스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움직임은 프락시말 플레이트에서 한 0.25mm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쪽에서 많이 그 이덴츄러스 베이스, 그죠? 익스텐전 베이스가 길면 길수록 치아의 부분에서도 움직임이 많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그림입니다. 밑에 그림 보면은 B가 플랫합니다. 플랫한 리지는 스포트는 그러니까 수직적인 스포트는 좋아질 수 있지만 양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호리젠탈 무브먼트 제어하는 스테빌리티에는 그래 좋지 않겠죠. C는 보면 샤프한 그런 리치인데 이것은 스포트에는 나쁘겠죠, 그죠? 스포트가 뭐 브로드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반면에 스테빌리티 즉 호리젠탈 스테빌리티에는 제어가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C번은 디스플레이서블 티슈라고 하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런 티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트와 스테빌리티 둘 다 나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트라오럴 폴스, 즉 심전입을 줬을 때 RPD는 두 가지 심플한 그런 미케닉스를 액팅한다고 하거든요. 미케닉스가 작용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레버고 두 번째가 인클라인드 플레인입니다. 인클라인드 플레인의 미케닉스를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클루전 레스트하고 레스터 시트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클루전 레스터 시트를 90도보다 작게 해가지고 치아의 장쪽으로 힘을 전달하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다음 레버가 지렛대죠. 이 지렛대는 저희가 씹었을 때, 이덴츄로 덴처 익스텐전 베이스를 씹었을 때 우리가 레스트를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회전하는 그 움직임이 바로 레버입니다. 지렛대입니다. 여기는 리지드 바하고 펠크럼하고 아브젝트하고 어플라이드 포르스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익스텐전 베이스가 길면 길수록 펠크럼 라인, 그 레스트를 연결하는 선의 반대쪽에는 데미징하는 그런 로딩이 커지겠죠. 여기에서는 주로 치아겠죠, 그죠? 디지털 익스텐전 베이스 RPD에서는 바로 반대편에 있는 게 치아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고려사항으로 스트레스 릴리싱 클래스프를 디자인 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위의 그림이 인클라인드 플레인입니다. 두 개의 그런 오브젝트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죠. 이게 예각적으로 갖고 있는데 만약에 힘을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지겠죠. 이 미끄러지는 게 바로 인클라인드 플레인, 즉 레스트하고 레스트 시트에 작용하는 그런 어, 그 힘이 되고 미케닉스가 됩니다. 두 번째는 레버입니다. 레버, 레버죠, 그죠? 레버가 지렛대 밀는 건 다 알죠. 여기는 펄크럼이 있습니다. 펄크럼이 주로 레스트가 되죠. 레스트가 되고 우리가 파워가 디지털 익스텐전 베이스 힘이 들어가는 거죠. 파워가 되고 레지스턴스 R이 됩니다. R은 우리가 힘이 작용 중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치아입니다. 이런 미케닉스 두 가지 미케닉스가 RPD에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좌측을 보면 인클라인드 플레인을 보이죠, 그죠? 만약에 이게 90도보다 적게 되면은 또는 평행하게 되면은 씹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의 그런 경사면이 양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RPD의 레스트하고 레스트 시트의
연관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씹는 힘에 의해서 분리가 되겠죠. 분리가 되면 치아에 장축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티핑 폴스를 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스트 시트를 90도보다 작게 형성하잖아. 그죠? 이렇게 작게 형성함으로써 딱 걸리게 되는 거죠. 레스트가 레스트 시트에.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치아를 장축에 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레스트와 레스트의 바람직한 그런 디자인이겠죠. 그죠? 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펄스트, 세컨드, 서드가 있습니다. 펄스 클래스 랩은 가장 효용성이 좋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파워 소스가 있고요. 중간에 펄컬음 있죠. 반대편에 레지스턴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케네디 클래스 1 RPD에서 에크스 클래스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죠. 이 덴치를 리치에서 즉 파워 소스가 우리가 덴치를 씹었을 때 레스를 통해서 레스트가 펄컬음이 되고요. 레지스턴트가 치아가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하에 토킹을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효용성이 좋다 하는 그 말은 결국은 지대치에 위한 효과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걸로 해석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컨드 클래스 레버, 즉 펄크럼이 각 한쪽 끝에 있고요. 파워 소스가 반대편에 있는 거죠. 레지스턴트가 중간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인다이렉트 리테인과 다르는 거죠. 인다이렉트 리테인과 펄크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렇게 힘의 효용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치아에 유의한 효과가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인다이렉트 리테인의 효과입니다. 즉 펄스 클래스 레버를 세컨드 클래스 레버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드 클래스 레버가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하거든요. 서드 클래스 레버 같은 경우는 한쪽에 펄크럼이 있고요. 가장 한쪽에 펄크럼이 있고 그 반대편에 레지스턴트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파워 소스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우리가 레지스턴스를 들기 힘들겠죠, 그죠? 들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효율성이 적은 레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RPD에서 이게 클래스 3 레버가 서드 클래스 레버가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익스텐전 베이스, 덴처 베이스겠죠. 덴처 베이스가 결국 길면 길수록 위한 효과를 더 일으키겠죠. 반대편 조직이겠죠. 반대편 조직 치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테이션을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디자인이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그런 메탈릭 익스텐전 베이스, 케네디 클래스 4 같은 경우에 속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치아가 앞에 몰려있기 때문에 숏합니다. 익스텐전 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적게 주겠죠. 적게 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반면에 디지털 익스텐전 베이스 파셜 덴처가 뭡니까? 케네디 클래스 1 파셜 덴처죠. 여기는 구치부가 앞뒤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깁니다. 익스텐전 베이스가 길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데미징 로드를 더 많이 일으킬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릴리징에 대한 그런 고려사항이 더 필요합니다. RPD에 액팅하는 폴스를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평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지탈한 그런 평면, 그런 프론탈한 평면, 호리잔탈한 그런 평면에서 우리가 RPD의 프레임워크가 3차원 평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먼저 세지타를 그런 평면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가장 좌측이죠. 세지타란 평면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씹었을 때 치아에 가한 힘은 메이저 에피칼이나 디스토 에피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디스토 에피칼이겠죠. 이런 클래스 1 RPD에서 에이커스 클래스가 걸렸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힘을 줬을 때 레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힘이 가겠죠. 근데 일부는 디스탈로 토킹이 되니까 그죠. 호리선탈한 포스를 주니까 메이저 에피칼이나 디소 에피칼 되는데 디소 에피칼이라고 했죠. 근데 PDL은 어떻습니까? 7배 정도 그러니까 넌 엑시알에 비해서 엑시알이 에피칼을 향하는 힘에 대해서 더 저항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데미징 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지탈로 움직이는 그런 힘에 대해서는 잘 저항을 하는 거죠. 그죠? 반면에 프론탈 하는 그런 평면에서 움직이는 RP를 생각해 보면은 리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 엑시스가 어떻습니까?
엔티리어 포스티리어 액시스를 통해 그런 리치를 통하는 그런 액시스를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프론탈 면에서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호리존탈은 무브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랄 스트럭처가 잘 견디지 못하죠. 왜냐하면 수직적인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드리트 데미징이라고 합니다. 마드리트 데미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거의 뭐 그 데미징이 많겠죠, 그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호리잔탈한 그런 평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대부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호리잔탈이죠. 거의 almost entirely 호리잔탈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하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런 호리존탈한 힘에 대해서 잘 못 견디니까 그렇죠, 그죠? 이렇게 3차원적으로 우리가 RPD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대치의 응력을 주는 그런 팩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덴츄러스 스팬의 그런 랭스죠. 이런 이덴츄러스 스팬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덴처 베이스가 길게 되잖아요, 그죠? 덴처 베이스가 길게 되면 결국 레버암이 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드가 레버암이 길수록 반대편의 치아에 펄크럼의 반대쪽의 치아에 힘을 많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덴츄러스 스팬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리치입니다. 리치의 퀄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라지 웰 폼드 리치가 스몰 씬 나이프 엣지 리치보다 훨씬 더 힘을 잘 스포트 해주겠죠, 그죠? 그리고 헬시한 미코페리오스토임이 소프트하고 플라비한 그런 티슈보다는 훨씬 더 잘 스포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헬시한 그 미코페리오스토임이 한 1mm 정도, 1에서 한 1.5mm 정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한 1mm 정도, 미코사의 두께가 1mm 정도 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같은 환자의 좌우를 보면은 우측은 환자의 우측입니다. 환자의 우측은 그 티슈의 조직이 좋지 않았습니다. 즉 플라비했습니다. 조직이 많이 움직였고요. 반면에 환자의 왼쪽은 조직이 펌했습니다. 이 실질 임상으로 봐도 그 RPT를 넣었을 때 오른쪽에서는 그 아픈 경우가 소스팟이 많이 생겼고요. 좌측에는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리덴츄리지 퀄리티에 따라서 렌처를 넣었을 때 우리가 힘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버트먼트 투스의 그 스트레스를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팩터의 세 번째로 클라스퍼 플렉스빌리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로드와이어하고 버티컬 프로젝션 T죠. 여기서 플렉스빌리티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버트먼트의 로드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클라스프가 플렉스블하기 때문에 지대치에는 힘을 많이 주지 않죠.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버티컬한 레트란 스트레스를 레디럴 리치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힘은 일정한데 지하 아니면 리치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로드와이 같은 경우는 레디럴 리치 쪽으로 힘을 결국 많이 주는 그런 디자인밖에 안 됩니다. 결국 덴티스트가 치과 의사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어느 쪽을 더 보호할지 어버트먼트냐 레지돌리티냐를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클라스프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주로 티바 같은 경우에는 어버트먼트를 어버트먼트의 페리온탈 컨디션이 좋은 경우에 사용되고요. 페리온탈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로트와이어가 현명하겠죠. 버티컬 프로젝션 클라스프 즉 아이바 같은 거죠. 알바 같은 거는 그 어버트먼트와 티슈에 적당한 정도의 그런 힘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클라스프 디자인입니다. 프레임워크가 항상 그 완전하게 세팅이 되면은 패시브하거든요. 어, 들어갈 때 리텐티블 팁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위가 패스브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패스브 들어가는데 리텐티블 팁만 그 하이트 오브 컨티어가 들어가기 전에부터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하이트 컨트롤에 들어가면 패시브가 되잖아요.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패시브하게 완전하게 세팅이 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측방에 리텐티브 팁이 계속 시대치에 힘을 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계속적인 힘을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시프로칼 암이 있는데 리텐티브 클라스 팁이 하이트 오브 컨트롤을 지나기 전부터 해가지고 지날 때까지 그때 힘을 이렇게 레시프로케이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시프로컬함인데
여기서 트루 레시프로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트루 레시프로케이션은 우리가 가이딩 설페이스, 링곤의 가이딩 설페이스를 줌으로써 걔가 원천적으로 액팅할 때부터 저항해 주는 거죠. 그걸 바로 트루 레시프로케이션이라고 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클래스의 랭스입니다. 랭스가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플렉시빌리티가 증가하죠. 한 2배가 증가하면 5배 정도의 플렉시빌리티가 증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가 저희가 사용하는 금속이 대부분 다 크롬 코발트이기 때문에 경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경도가 높기 때문에 커브드로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클래스퍼 제조에 사용되는 그런 머티리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크롬 베이스 알로이가 골드 베이스 알로이보다 강하거든요. 강하기 때문에 치아에 많은 힘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랭스를 길게 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렇게 크롬 베이스 알로이가 그 직경 또한 작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대치에 힘을 적게 줄 수 있겠죠. 이런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좌측 그림을 보면은 A하고 B 보면 클래스 암의 길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A 같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플렉시빌리티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발트 베이스로 만든 그런 클래스 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브하게 길게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그런 언더컷 즉 플렉시빌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오른쪽에는 A하고 B하고 클래스 B 굵기가 다르죠.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골드 베이스 알로이로 제작할 때 있고요. 오른쪽 같은 크로미엄 베이스드 알로이로 제작했을 때인데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그런 플렉시빌리티를 얻기 위해서는 골드는 두꺼워져야 됩니다. 두껍기 때문에 물론 뭐 가격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두껍게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상으로 좋지 않다고 했죠. 너무 많은 치아를 듣고 있기 때문에 치아에 캐리어스도 뭐 생기기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버드먼트의 표면 특성입니다. 캐스트 골드 레스토레이션하고 에나멜을 비교해 봤을 때 캐스트 골드 레스토레이션이 프릭션이 더 많다고 합니다. 프릭션이 많기 때문에 유지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팩터에 기여하겠죠, 그죠?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팩터로 대합치죠. 대합치 보면은 인텍트 덴티션, 즉 건전한 치아하고 컴플리트 덴처에 대합되었을 때 RPD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인텍트 덴티션이 큰그 로딩을 받겠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에콜절 로드는 덴처 베어링 에어리어의 센터에 위치해야 되는데, 즉 엔티리어 포스티리어 또는 페이셜 인골 쪽인데 주로 세컨드 프리몰라하고 퍼스트 몰라 리전에 힘이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컨트롤링하는 디자인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다이렉트 리텐션입니다. 리텐티브 클래스프 암은 유일하게 그 디스트럭티브 포스를 주는 그런 요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이트 오브 컨트롤 근처를 지나가면서 클래스프 팁에서 레트럴 포스를 지대치게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 에디큐트한 리텐션, 적당한 리텐션한 범위 안에서 리텐션이 가장 작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아치에서 리텐티브 클래스 암의 그런 위치를 가능하면 멀리 떨어뜨려 주는 게 지대치의 로드를 적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디셔널 리텐션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어디전 코이전 이야기했죠. 어디전 코이전의 차이점에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릭션 컨트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이딩 플레인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리텐션이 증가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러럴 서피스를 가이딩 플레인을 설정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그런 리텐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어디셔널 리텐션에 관한 사항으로 뉴로머스큘러 컨트롤을 들 수 있습니다. 립, 칙, 텅은 RPD를 유지를 위한 그 메이저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덴처 베이스의 디자인화가 컨트롤, 즉 뉴로 머스큘러한 그런 뉴트럴적 개념이죠. 이 팔리시드 서피스를 잘 활용하면은 리테인션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덴처 베이스가 오버 익스텐전 되면은 프로세스의 그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오버 익스텐전을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클래스의 포지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리텐티브 클래스 암을 쓰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스페이셜 디스트리뷰션,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리텐티브 클래스 암을 아치에 가장 떨어지게 있게 함으로써 최소의 리텐션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래스의 포지션에서 쿼드리라테럴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클래스 3 마디피케이션 스페이스가 있는 클래스 3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왜냐하면 클래스가 4개가 되죠. 클래스 3이기 때문에 앞뒤로 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활용하는 그 부위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마디피케이션 스페이스에서 앞뒤로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4개의 클래스가 있는 그런 안정된 구조가 코디라테럴 컨피그레이션입니다. 또 클래스 3고 마디피케이션 없는데도 사용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클래스 3, 즉 앞뒤로 클래스가 있고 반대편 쪽에서 앞쪽으로는 심의가 허용하는 만큼 그쪽 앞쪽으로 연장하고요. 그 반대편은 뒤쪽으로는 가장 뒤로, 가능한 뒤로 하는 게 되면은 우리가 스페이셜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좌측 그림이 쿼드리라테럴 클래스핑입니다. 여기가 클래스 3 마디건이죠. 클래스 3를 결정하는 한 스페이스가 바로 앞뒤로 클래스핑이 있고요. 반대편 마디피케이션에서 앞뒤로 클래스핑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텐션 클래스프가 와이드리하게 디스트리뷰션 되면은 유지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최대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반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케네디 클래스 2 마디피케이션 원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트라이포달 클래스핑입니다. 이것도 아이디얼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그래도 분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유지에 유리합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클래스핑, 트라이포달 클래스핑도 리텐션에 아주 유리한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그림에서 봤듯이 트라이포달 컨피그레이션입니다. 클래스 트루 아치에서 사용되고요. 이 클래스 또한 그 클래스 버셈버들이 상당하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 측면에서 메케니컬한 스테빌리티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이레터럴 컨피그레이션입니다. 클래스 1 케이스죠. 여기에는 레버리지 인듀스 스트레스를 중화할 수 있는 그 뉴트럴라이징 이펙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리테이너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바이레터럴 클래스핑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다이렉트 리테이너가 설계되지 않았죠. 인다이렉트 리테이너 설계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그림의 요소입니다. 또 여기에서 클래스가 들어갔죠. 에이커스 클래스가 들어갔는데 보컬에 여기에서는 스트레스 릴리슨 클래스가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그런 점을 간과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알고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이만큼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이커스 클래스를 걸어 놓은 그런 그림 같습니다. 네 번째로 클래스 디자인입니다. 첫 번째 캐스트 서컴프렌셜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셔널 캐스트 서컴프렌션 클래스프, 즉 C 클래스프 또는 X 클래스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디지털 익스텐전 RPD, 즉 케네디 클래스 1, 2 RPD에서는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리버스 서클리 클래스프라고 있습니다. 리버스 에이커스 클래스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디지털 익스텐전 베이스에 사용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셔널 캐스트 서컴프렌셜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에이커스 클래스프라고 하죠. 이렇게 케네디 클래스 1 정도 되죠. 디지털 익스텐전 베이스 있는 경우이고요. 레스트가 보면은 디지털 레스트입니다. 디지털 레스트 있고 클래스프 TV 메저보컬 언더컷에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뒤쪽에 힘이 갔을 때 클래스프의 방향이 디지털 프락시말 투서드라고 하죠. 여기 프락시말에 가까운 쪽에서 투서드는 앞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앞쪽으로 밀리면서 커스프 팁 부위에 그러니까 터미널 원서드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치아를 뒤로 당기죠. 뒤로 당기기 때문에
버트레싱이 그런 이펙트가 없고 토킹을 주게 되죠. 이러한 티핑, 토킹을 주는 것은 extremely destructive 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너무 위험하다 이런 거죠. 이런 뜻인데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디지털 생존 베이스에서 이런 에이커스 클래스프, 디지털 레스트가 있는 이런 에이커스 클래스프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C 클래스프도 디지털 익스텐션 베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리버스 서클릿 클래스프입니다. 리버스 서클릿 클래스프는 디스토페이셜에 언더컷이 있고요. 그리고 메이지알에 레스트가 있습니다. 메이지알 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씹었을 때 생각해 보면 클래스프의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클래스프가 앞쪽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버트먼트의 메이저 디스탈 하이트 오브 컨티어, 즉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볼록한 그런 하이트 오브 컨티어거든요. 여기 쪽으로 힘을 밀게 되죠. 밀게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즉 메이저리 다이렉트 포스가 어버트먼트에 갑니다. 만약에 앞쪽에 있는 치아가 충분히 사운드하는 그런 프락시멀 컨택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치 자체에 치아에서 힘을 받쳐주기 때문에 이 클래스프 디자인은 디지털 익스텐션 베이스에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티컬 프로젝션 클래스프. 여기에 T바 또는 마디파이드 T바가 있습니다. 이게 T 모양으로 생겼죠. T 모양 생기니까 마디파이드는 T의 그런 위쪽에 있는 한쪽이 없는 겁니다. 가로부의 한쪽이 없는 거죠. 이것은 디지털 익스텐션 이덴츄럴 스페이스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센티브 언더컷이 디스토페이셜에 있는 경우이고요. 보통 디지털 레스트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RPI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RPI에 있는 아이바 클래스와 다르니까 뒤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컬 프랙션 T or Modified T 클래스입니다. 여기 보면 뒤에서 클래스 1 그 이덴츄러스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죠. 그죠? 씹었을 때, 즉 7번에 씹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디지털 레스가 있습니다. 디지털 레스 있고 디스토 보칼 또는 디스토 페이셜에 언더컷이 있겠죠. 이 T바의 한 부분이 언더컷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씹으면은 클래스프의 방향이 돌면서 앞쪽으로 또는 그 앞쪽으로 그리고 에이피칼 그러니까 수직으로 밑으로 그죠. 밑으로 가기 때문에 힘이 어떻게 가냐면은 터미널 어버트먼트의 앞쪽으로 힘이 가거든요.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치아하고 컨택이 사운드하다면은 이 힘은 앞쪽에 있는 치아로 잘 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거죠. 버티컬 T, 버티컬 프로젝션 T 또는 마디파이 T 클래스퍼는 디지털 익스텐션 베이스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클래스퍼가 됩니다. 이러한 클래스퍼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언더컷의 위치에 따라서 효용성이 있는 클래스퍼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버티컬 클래섹션 클래스퍼의 두 번째 형태인 알바 클래스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클래스퍼는 대부분 다 메이저 오클루전 레스트로 구성되고 있고요. 만약에 디스토 오클루전 레스트가 사용된다면 알바의 릴리스가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오클루전 레스트가 사용되는데 이렇게 메이저 오클루전 레스트가 사용되었을 때 그리고 디지털 익스텐션 베이스에서 그 힘이 갔을 때 알바의 그 무브먼트는 그리고 메지알 앤드 에이피칼이거든요. 앞쪽하고 에이피칼 그 지근당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치아의 스트레스 릴리싱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덴처 베이스가 버티컬하게 그 수직적으로 빠지는 것을 말하죠. 빠지기 때문에 덴처 베이스의 그런 힘이 이덴처 릿지에 더 효과적으로 저항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 클래스프 다이렉트 리테인에 대한 그림입니다. 앞쪽에 보면 레스트가 앞쪽에 있죠. 메이저 클로즈 레스트가 있고요. 이 알바의 위치는 위에서 봤을 때 미드 페이셜 프라미넌스, 위에서 봤을 때 가장 프라미넌스한 그 하이트 오브 컨트롤죠. 위에서 봤을 때 하이트 오브 컨트롤입니다. 거기에 위치하죠. 또는 앞쪽에 위치하죠. 그 카토커빌에서 우리가 미드 페이셜 프라미넌스에 놓이거나 약간 앞쪽에 놓인다고 했죠. 반면에 크롤 같은 개념에서 알바는 무조건 앞쪽입니다. 메이저 쪽입니다.
그러니까 미드 페이셜에 있는 게 잘 빠지기 조금 더 힘들겠죠. 메자리에 있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릴리싱의 의미에서는 크롤이 앞쪽에 놓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이저 레스트를 놓고요. 여기서 디스탈에 씹어버리면 어, 팁 클래스프 팁이 앞쪽으로 AP 깔로 빠집니다. 물론 우리가 펄크럼 여기서 레스트가 되겠죠. 메이저 어쿨절 레스트가 됩니다. 알바에서 사용되는 그런 레스트의 위치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쪽에 레스트, 즉 메이저 어쿨절에 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뒤쪽에는 디스오클리어 레스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알바가 운동, 즉 메이저 페이셜, 메이저 에이피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6번 디스탈, 6번 아니죠. 5번 디스탈에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갭이 생기게 되면은 음식물이 끼어서 가지고 우리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음식물이 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임상으로 봐서 한 케이스 못 봤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크라토크빌 개념이고요. 2번이 크롤 개념입니다. 세 번째 그림이 바우처 또는 디머 개념이죠.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롱 가이딩 플레인하고 롱 프락시멀 플레이트가 있죠. 여기서 씹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펄크럼이 우리가 가이딩 플레인에 있다고 합니다. 가이딩 플레인이 약간 밑쪽에 있고 이렇게 씹어놓아서 치아에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부포되는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살표를 보면 약간 호리존탈하게 그런 식으로 힘이 간다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크롤 개념이죠. 크롤 개념에서는 우리가 씹었을 때 왜냐하면 그 컨택이 미니멈 그 가이딩 플레인의 밑에 1mm거나 또는 컨택이 없기도 한답니다. 컨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힘이 어떻게 가냐면은 리치 쪽으로 이렌트로서 리치 쪽으로 가거든요. 이런 버티컬이 한 힘이 리치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화살표를 보면 동그란 그 붉은 그 동그라미 이 화살표를 보면 거의 리치 쪽으로 힘이 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서 펄크럼은 레스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회전을 잘 할 수 있겠죠. 세 번째가 바로 디모 개념인데 이거는 프락시멀 플레이트의 약간 중간 정도의 펄크럼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오버트먼트 치아에 호리젠탈하게 힘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지 쪽으로 버티컬하게 힘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우리가 힘의 분산에 대해서 각 크로토코빌, 그 다음에 크롤, 그 다음에 디머 이런 개념의 그런 힘의 그 분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아시는 게 바랍니다. 물론 폴커럼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폴커럼은 레스터, 씹었을 때 레스터다 그렇게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프락시멀 플레이트에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는. 여러분 그냥 알아두시고요. 잘 아시면 좋죠. 잘 아시면 좋지만 이 개념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 여러분 또 뭐 어려운 개념도 좀 알아야 되니까요. 이런 설명도 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아시고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씹었을 때 보면 케네디 클래스 2 마디 1이죠. 마디 1인데 여기서 씹었을 때 애플 크롬즈가 레스트를 연결하는 순이라고 했죠. 이런 파란 순이 되고요. 30번 돼서 씹었을 때 여기서 아이바가 바 클래스퍼, 버티컬 프로젝션 클래스퍼가 우리가 두 개가 사용됐죠. 34번, 44번 그렇게 됐으니까 씹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바 클래스퍼가 RPI나 뭐 그렇게 되겠죠. RPI가 아니고 RPI는 아이바는 아니까 메조 페이셜 쪽으로 34번에 그렇게 언더컷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스트레스 릴리싱 클래스를 달고요. 그렇게 스트레스 릴리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이저 페이셜이니까 메이저 레스트니까 앞쪽으로 그리고 AP가로 빠지면 스트레스 릴리싱을 할 수 있죠. 반면에 44번에 보면 44번의 위치가 여기 보면 디스토버컬 언더컷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빨간색 권으로 그려놨죠. 이렇게 디스토버컬의 언더컷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에이커스가 걸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에이커스는 메이저 보컬이죠. 언더컷이 디스토 보컬에 있는 거하고 메이저 보컬하고 있는 게 큰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반대편에 힘을 토킹
에이커스가 클라스퍼 걸면은 뒤로 디스탈로 치아를 뽑는 힘이 가지만, 그리고 디스토버칼에 버티컬 프로젝션 T바가 들어가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유의한 효과, 지대치의 유의한 효과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에이커스 클라스퍼는 펌핑 액션을 디스탈로 티핑 시킨다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버티컬, 버티컬한 T바는 위로 올리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위에가 덜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컨비네이션 클래스프입니다. 컨비네이션 클래스프는 메저 페셜 언더컷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디셀레스트도 사용될 수 있고 메잘레스트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컨비네이션 클래스프, 즉 조합형 클래스프의 구성 요소로 보면은 레시프로컬한 그런 링골의 레시프로컬 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와이어 버칼의 로드와이어 리텐티브 클래스프 암을 합쳐가지고 컨비네이션 클래스프라고 합니다. 이 컨비네이션 클래스프는 단면이 보면 라운드하죠. 라운드하기 때문에 스페이셜 브레인에 대해서 플렉시블하다. 그러니까 멀티플하게 힘을 줄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죠. 그죠? 이렇게 한 방향으로 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다 휠 수 있기 때문에 치아에 힘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렉시빌리티가 증가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반면에 컨벤셔널 서컴프렌셜 클래스프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원 플레인상으로 우리가 휘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인듀스드 폴스를 치아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로또와이어가 달린 그 클래식 키네틱 클래스 1 RPD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디지털 레스죠. 디지털 레스 있어도 디지털에서 씹었을 때 클래스프 암이 플렉스블하기 때문에 잘 휘기 때문에 그만큼 치아에 물론 여기서도 보면 디지털 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컴프렌션 클래스프와 마찬가지로 디지털로 티핑 시키는 힘이 있죠. 있는데 워낙 이 로드와이어가 플렉스블하기 때문에 지대치 그만큼 위대한 효과를 덜 준다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PD 디자인의 고려사항 중에서 다섯 번째로 어버트먼트 티스의 스플린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린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픽스드 스플린팅, 즉 크라운 브릿지를 이용한 스플린팅과 두 번째로 RPD를 이용한 그런 스플린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픽스드 스플린팅을 먼저 보면은 주로 앞뒤로 연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리오돈탈 리가멘트 에어리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캐나인을 지나가지고 우리가 픽스 스플린팅 하면은 캐나인이 아치에서 가장 도드라진 차죠. 그렇기 때문에 구칩으로 가면서 캐나인을 지나게 되면은 페이시오 링골 쪽으로 우리가 PDL이 증가시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시오 링골 쪽으로 스테빌리티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크라운 브릿지를 픽스 스플린팅은 배려가 좋지 않은 그 치아를 좋은 치아에 연결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주로 이런 픽스드 스플린팅은 테이프드 루트 또는 숏 루트 론 스탠딩 어버트먼트의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리모브 파셜 덴처를 통한 스플린팅을 보면은 물론 이게 위에 있는 픽스드 스플린팅보다는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컴프로마이즈 폼 오브 트리트먼트라고 하고요. 이런 크로스 아치 스테빌리제이션, 즉 링골 사이드에 있는 플레이팅과 많은 수의 그런 어디셔널 레스트하고 가이딩 플레인 그리고 멀티플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치아에서 스테빌리제이션을 얻는 그런 경우를 리무브 파셜 덴치를 통한 스플린팅이라고 합니다. 페리오돈탈리 컴프로마이즈드 퍼스트 프리몰라가 세컨 프리몰라에 스플린팅 됐죠. 여기를 보면 숏 테이프드 루트입니다. 이렇게 숏 테이프 루트를 는 스플린팅의 그런 적응적입니다. 스플린팅 함으로써 PDL 스페이스를 증가시키죠. 증가시키는 게 메저 디스탈로 증가시킵니다. 반면 오른쪽에 보면은 세컨 프리몰라에서 세컨 그 레터럴 서식까지 연결됐죠. 이렇게 스플린팅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메저 디스탈뿐만 아니라 페이시오 링골 쪽으로도 폭이 넓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스테빌리티, 페이셜 링골 라테랄 폴스에 의해서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브 오브 아치를 지나는 스플린팅은 페이셜 링골 스테빌리티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론 스탠딩 세컨드 프리몰라입니다.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으면 미케닉스 쪽으로 불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캐나인하고 이렇게 스플린팅 함으로써
메지오디셀 뿐만 아니라 페이셜 인걸로도 스테빌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디자인도 좀 간단하게, 왜냐면 프락시멀 플레이트 같은 프락시멀 플레이트 개수도 좀 줄여주겠죠. 줄인 게 뭐 다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줄임으로써 디자인을 간단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치아가 고립지대 치겠습니까? 25번이죠. 25번에 가이딩 플레인이 서로 맞보게 그렇게 형성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왜겠습니까? 여기에 양쪽으로 가이딩 플레인이 닿게, 즉 프락시멀 플레이트를 메탈 프레임워크에 달게 되면은 우리 RPD를 수직적으로 움직였을 때, 즉 씹었을 때, 제거할 때 이 가이딩 플레인에 접하는 프락시멀 플레이트가 치아에, 이 고립지대치에 위에한 그런 스트레인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RPD를 통한 스플린팅입니다. 이 스플린팅의 개념은 픽스보드는 좀 못하고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이게 세컨더리 스플린팅 효과입니다. 여기 보면 멀티플 클라스프, 그다음 멀티플 레스트, 가이딩 플레인, 그리고 리지단 메이저 커넥터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모바일한 페리오던탈 컴프로마이즈 그런 티스를 스테빌리제이션 시키는 그런 기능을 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팩터로 인다이렉트 리텐션을 들 수 있습니다. 인다이렉트 리텐션 제가 말씀드렸죠. 레스트 시트가 중요하다고요. 레스트 시트하고 레스트에 의해서 관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리테인을 위해서 레스트 시트를 지대치에 수직력이 가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위해서는 90도보다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게 좋다고 얘기했고요. 클래스 1 아치에서도 인다이렉트 리텐션이 더 필요하죠. 왜냐면은 인다이렉트 리텐션 클래스 1에서 반대편에 그 펄크럼 라인, 여기서 리텐티브 팁이겠죠. 리텐트 팁의 반대편에 레스트를 형성해 줌으로써 미케닉스를 변화시킵니다. 클래스 1 제거 때 클래스 1 미케닉스를 클래스 2로 바꾸는 RPD의 형식이죠. 세점 지지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다이렉트 리텐션에서 클래스 4 아치에서는 인다이렉트 리테이너가 가능한 뒤쪽에, 왜냐면 클래스 1이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뒤쪽에 놓는 게 인다이렉트 리텐션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집니다. 인다이렉트 리테인을 설명할 때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레버를 세컨드 클래스 레버로 바꾸는 거죠. 여기 보면 앞쪽에 있는 오른쪽에 보면은 F 펄크럼이 레스트로 왔습니다. 이렇게 세컨드 클래스 레버로 바꾸기 때문에 이런 미케닉스 제거했을 때는 케네디 클래스 2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리테이너가 케네디 클래스 1 RPD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케네디 클래스 1과 케네디 클래스 2의 그 경우를 비교한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인다이렉트 리텐션은 케네디 클래스 1에서 좀 더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지만 케네디 클래스 2에서도 역시 필요합니다. 좌측은 케네디 클래스 1이죠.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부위는 가장 먼 펄크럼 라인이죠. 펄크럼 라인이 여기 사진이 잘못됐습니다. 교과서에 잘못됐는데 인다이렉트 리텐션을 설명할 때는 클래스볼 팁을 연결하는 이 펄크럼 라인이 되죠. 여기서 가장 먼 쪽에 있는 그런 게 인다이렉트 리텐션에 유리하지만 실질적인 이 효과는 펄스 프리몰라의 양쪽에서 인다이렉트 리텐션을 얻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케네디 클래스 2죠. 여기도 클래스포 팁을 연결하는 펄크럼 라인에서 가장 먼 24번의 디서 컨트롤 레스트가 인다이렉트 리텐션이 중요하겠죠. 부가적으로 14번의 메지알에서도 인다이렉트 리텐션을 보충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케네디 클래스 2죠. 케네디 클래스 2고 펄크럼 라인이 그 빨간 라인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고 5번의 디소 컨트롤 레스트는 펄크럼 라인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저희가 4번의 메지알에 추가적으로 인다이렉트 리텐션의 기능을 위해서 레스트를 설치했죠. 오른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도 펄크럼 라인이 이렇게 되고요. 4번의 디스탈 레인은 오클루전 레스트를 설치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인다이렉트 리텐션, 즉 세점 지지로 바꾸죠. 제거 시 세점 지지로 바꿈으로써 디자인을 안정화시키는 그 RPD의 저항, 제거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위입니다. 좌측 위를 보면은 사진이 8번이죠. 8번이 텐션이 없습니다. 언더컷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력이 갔을 때는 케네디 클래스 1하고 똑같은 기능이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다렉트 리테이너 양쪽에 프리몰라의 양쪽으로 메이저 클로즈 레스트를 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메케닉스의 그런 장점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케네디 클래스 4죠. 케네디 클래스 4니까 케네디 클래스 1이 반대로 생각하면 인다이렉트 리테이너는 7번 메잘에 두도록 하죠.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게 함으로써 인다이렉트 리테이션을 증가시킵니다. 일곱 번째 팩트로 오그질러리 레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그질러리 레스트는 제가 발음이 안 좋죠. 옥실러리 레스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그질러리 레스트라고 발음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앞에 뭐 옥실러리 레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해 바랍니다. 오그질러리 레스트는 이런 링고 플레이트 메이저 커넥터나 롱 링고얼 바 메이저 커넥터, 라지 팔라탈 메이저 커넥터의 추가적인 버티컬 스포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그질러리 레스트는 펄스 프리몰라의 메지알 포사보다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다이렉트 리테이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팅, 링고 플레이트의 역할을 앞쪽에서 받아주기 위해서는 항상 펄스 프리몰라의 메지알보다 뒤쪽에 위치하면 안 됩니다. 하악의 메탈 프레임워크입니다. 링고 플레이트죠. 링고 플레이트 메이저 커넥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4번에 보면 메이저 오클리어 레스터가 있죠. 이 메이저 오클리어 레스터가 있어야지 앞쪽에 있는 플레이팅이 인다이렉트 리테인이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인다이렉트 리테인으로 사용될 경우는 절대 4번보다 더 뒤로 그렇게 위치돼서는 안 됩니다. 여덟 번째 팩터로 교합입니다. RPD 모든 컴포넌트는 하악과 그리고 남아있는 자연체의 가이던스 인플루언스와 조화로워야 됩니다. 방해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적으로는 다른 자연체하고 같은 높이에서 컨택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틀리 즉 덴처 투수가 먼저 닿고 자연치가 안 닿는 게 아니라 또는 우리 자연치는 닿는데 덴처 투수는 닿지 않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똑같은 컨택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좌우측 케네디 클래스 1 RPD입니다. 좌측엔 덴처 투수가 보면은 좀 크죠. 반면에 오른쪽은 덴처 투수가 작습니다. 저희가 흔히 덴처 투수가 자연치보다 작거든요. 이 작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구치부를 작게 함으로써 리덴치로 들지 가해지는 토탈 어쿠르전 로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 토스의 사이즈가 줄어들므로써 리듀스드 어쿠절 테이블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음식물을 통과하는데 작은 버슬 포스가 들게 되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덴츄러스 리치에 적은 힘이 전달됩니다. 아홉 번째 요소로 덴처 베이스를 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넓으면 넓을수록 덴처 베이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잘 전달될 수 있겠죠. 덴처 플랜지가 가능하면 길게 뻗어 있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생리학적 범위를 넘어선 오버익스텐전은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펑셔널 무브먼트, 혀나 뺨의 펑셔널 무브먼트에서 덴처 베이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대치에 바람직하진 않은 폴스, 즉 위에한 토킹을 주기 때문에 덴처 베이스는 생리학적 범위를 넘어서는 오버익스텐전은 되면 안 됩니다. 덴처 베이스가 레지두얼 리치에 잘 맞을수록 리텐션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코이전하고 어디전이 있겠죠. 코이전하고 어디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덴처 베이스가 이덴츄로 리치 스몰 언더컷 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프티시기 때문에 스몰 언더컷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유지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지두얼 리치의 티슈를 레코딩하는 그런 임프레션 방법, 즉 펑셔널 임프레션이겠죠. 펑셔널 임프레션이 레지두얼 리치가 견딜 수 있는 힘의 양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즉 펑셔널 임프레션 기능 이상을 체득하면 그만큼 구절 로드를 잘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덴처 베이스의 익스터널, 즉 팔리시드 서피스는 뺨하고 칙에 맞게 그렇게 컨투어링 함으로써 부가적인 그런 유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원자의 덴처입니다. 위에 게 올드 덴처고 밑에 게 뉴 덴처입니다. 밑에 보면은 덴처 베이스가 넓죠. 넓으니까 힘을 잘 받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덴처 베이스에 숨어 있는 그런 기능 인상이 보다 연조직이 힘을 잘 받아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하고요. 그리고 치아의 바깥면이 바로 폴리시드 설피스입니다. 이 폴리시드 설피스가 혀하고 뺨에 맞게 그렇게 컨투링이 되면 추가적인 리텐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열 번째 메이저 커넥터입니다. 메이저 커넥터에서 만디블 아치에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레스트에서 서포트된 링고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리메이닝 투스 남아있는 치아에 대해 힘을 펑셔널 스트레스를 분산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 링고 플레이트가 특히 페로돈탈리 위크드 엔티리 투스에 좋습니다. 더 효과적이고요. 맨디블러 아치 보면은 플레이팅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링고 플레이팅이나 플라탈 커브리지에서 치아나 연조직 쪽으로 팔레이트겠죠. 팔레이트 쪽으로 힘을 더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메이저 컨택트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지드 해야 되고 레스트에 의해서 여러 치아의 레스트에 의해서 적당히 스포트가 돼야지만 어버트먼트의 힘을 보다 더 골고루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좌측은 링골 플레이트입니다. 링골 플레이트가 3번이나 4번의 메잘에 의해서 잘 스포트 될 때, 레스트 시트에서 스포트가 될 때 앞쪽으로도 힘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즉 티핑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다이렉트 리테인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우측입니다. 우측을 보면은 브로드 플라탈 커브리지에 의해서 치아와 연조직에 힘을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페리오돈탈 위크 너티스에서 멀티플 클라스프 앤드 레스트 앤드 프라이팅으로 힘을 연조직 및 치아로 골고루 잘 분산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마이너 커넥터입니다. 마이너 커넥터에서 중요한 가이딩 플레인하고 프락시멀 플레이트입니다. 이 가이딩 플레인하고 프락시멀 플레이트가 패스 오브 인서션과 패스 오브 리무브를 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철물의 유지에 도움을 주고요. 이러한 그런 프락시멀 플레이트는 호리젠탈 폴스에 잘 저항을 합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른 치아에도 가이딩 플레인을 설치함으로써 힘이 다른 치아에도 전달하겠죠. 각 치아에 전달함으로써 전체의 힘을 골고루 나눠주는 효과에 의해서 각 치아에 가는 힘은 줄어들게 됩니다. 12번째 레스트 앤 레스트 시트입니다. 레스트 시트가 적당히 잘 형성되면 어버트먼트 롱 엑시스에 따라 힘이 전달된다고 얘기했죠. 이것은 90도보다 적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젠틀하게 라운드한 컨투어가 돼야지 스트레스 릴리싱이 좋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특히 케네디 클래스 1 RPD에서 레스트 시트를 약간 얕게 한다겠죠. 얕게 함으로써 척박력을 줄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치아의 개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각 치아에 전달되는 힘을 줄여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레스트가 증가되면은 결국은 보온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 즉 이렌치로서 리지에 힘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디자인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치아와 스포팅 스트럭처가 생리학적 범위 안에서 이러한 힘을 조절해주는 그런 디자인 필라스피가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12가지 이펙트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다이렉트 리텐션이죠. 다이렉트 리텐션은 우리가 리텐션이 미니멈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니멈하고 널리 퍼져 있어야 되고 리테이너가 양쪽으로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포텐셜 소스 오브 어디셔널 리텐션, 즉 프락시멀 플레이트나 어디진 고이전에서 얻을 수 있다고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포 포지션, 이게 쿼드리라테랄 하는 거죠. 쿼드리라테랄 트라이포달
컨피규레이션이 좋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클래스프 디자인입니다. 여기서 RPI, RPA, 로또와야 뭐 이런 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GI 스플린팅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여기서 다이렉트 스플린팅 및 RP들 동안 스플린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인다이렉트 리텐션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로 케네디 클래스 1에서 유래하다고 얘기 드렸죠. 케네디 클래스 1에서 추가적으로 인다이렉트 리테인을 주면 더 크리티컬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오ግዚ릴리 레스트, 바나 이런 오ግዚ릴리 레스트를 줌으로써 그 바를 리지드하게 하고 링고 플레이트 같은 그런 메이저 커넥트에 도움을 준다고 얘기했죠. 교합은 인접지 인터피런스가 생기면 안 좋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동일하게 자연체와 동일하게 닿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홉 번째 덴처 베이스는 피지알렉틱 탤런스 하에서 뭐 길게 넓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과의 접촉이 좀 좋아야 된다고 했고 기능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커넥트는 플레이트죠. 링고 플레이트나 안 그러면 상하게 플레이팅을 하는 그런 효과에서 힘을 잘 전달해 준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이너 커넥터는 프락시멀 플레이트에 대해서 얘기했죠. 프락시멀 플레이트를 증가시킴으로써 힘을 골고루 분산시켜 줄 수 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레스트하고 레스트 시트입니다. 여기서 90도보다 작게 레스트 시트를 형성함으로써 힘을 치아의 장축에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레스트를 라운드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치아에다가 레스트를 설치함으로써 힘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덴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서 한 개가 스테빌리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테빌리티는 호리잔탈한 그런 무브먼트에 대응하는 덴처의 그 스테빌리제이션 하는 그런 효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프락시멀 플레이트입니다. 이 프락시멀 플레이트가 가장 잘 저항하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커넥터가 있어야지 이런 프락시멀 플레이트 연결하니까 메이저 커넥터에서도 특히 또 어떻습니까? 링고 플레이트 같은 데서는 메이저 커넥터가 호리전탈한 그런 부분을 대장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 커넥터입니다. 이 마이너 커넥터가 어떤 부위냐면 레스트하고 연결시키는 부위 있죠. 그 부위하고 레시프로칼 아머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레지들 리지 링구얼 슬로프입니다. 덴처 베이스에서 이렇게 호리전탈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 순서대로 우리가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덴처 성공의 두 번째 팩터로 생각했던 게 스포트입니다. 스포트는 버티컬 무브먼트에 저항하는 거죠. 여기는 덴처 베이스하고 레스트가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덴처 베이스가 기능을 잘 하려면 결국은 티슈 스포트의 이펙티브니스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레지들리지 퀄리티가 증가할수록 뭐 좋아지겠죠. 그리고 덴처 베이스가 길면 길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임프레션이 정확하고 기능 인상이 좋은 거죠. 그리고 덴처 베이스의 그 어댑테이션이 좋은 거죠. 어댑테이션 좋으면은 덴처 베이스가 힘을 잘 전달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머티리얼 초이스하고 큐링의 방법이 여기에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디자인의 특성, RP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지에 힘을 더 수직적으로 줄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토탈 구절 로드를 줄일 수 있죠. 이거는 어떻게 줄이냐면은 구절 테이블을 줄인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레스트를 보면은 레스트가 케네디 클래스 1 같은 경우에 레스트 시트 형태를 얕고 소켓 조인트, 즉 무브먼트를 허용하는 걸로 해서 지대치에 힘을 적게 준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덴처 성공의 중요한 팩터 중에 한 개가 유지죠. 리텐션인데 리텐션은 뭐라고 얘가 말씀드렸냐면은 어버트먼트로부터 엣지의 탈락에 저항하는 그런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리텐티브 팁이라고 프락시멀 플레이트, 마이너 커넥터, 덴처 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리텐티브 팁이죠. 여기에 뭐 클라스퍼가 되겠죠. 그리고 프락시멀 플레이트는 가이딩 플레인이라고 닫는 거죠. 여기서 프릭션에서 얻는 유지이고요. 그리고 마이너 커넥터가 여기가 메이저 커넥터에서 레스트를 연결한 면에 프락시멀 플레이트도 거기도 프락시멀 플레이트의 기능을 한다고 얘기했죠. 가이딩 플레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러한 곳에서도 유지를 얻고요. 그 다음에 덴처 베이스입니다. 아까 덴처 베이스에서 소프트 티슈 언더컷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덴처 베이스의 코이전, 어디전, 그리고 맥실러리에서는 웨이저 커넥트에서 풀팔라탈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인다이렉트뿐만 아니라 다이렉트 리텐션을 얻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미케닉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RPD 같은 경우는 어버트먼트와 이덴츄러스 리지가 있는 경우에 메탈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 어버트먼트 투스와 이덴츄러스 리지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트먼트 티스에서 우리가 스플린팅 미케닉스에서 스플린팅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넌 스플린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플린팅 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 적응적을 보면은 숏하고 테이프단 그런 루트에서 스플린팅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고립지대치에서 스플린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플린팅 안 할 경우에는 치아가 건강하거나 아주 치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뭐 뽑기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뭐 더블 크라운 RPD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덴츄러스 리지입니다. 이 리지 퀄리티하고 리지 폼하고 리지 랭스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임프레션 메소드가 중요하겠죠. 특히 케네디 클래스 1이나 케네디 클래스 2에서는 펑셔널 임프레션을 체득해 가지고 치아하고 그 차이를 좀 줄여줌으로써 우리가 토킹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고려사항이 되고요. 리치에서 결국 라지 웰폼드 리치가 스몰 씬 앤 나이 배치보다 훨씬 더 좋겠죠. 그죠? 헬시한 그런 미크로페리스팀 즉 1mm 정도 되는 그런 두께의 연조직이 소프트하고 플라비안 티시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그러니까 지대치하고 리지를 고려해 가지고 메탈 프레임워크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메탈 프레임워크를 디자인하는데 우리가 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즉 치아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링고 플레이트 같은 또는 맥실러리 플레이팅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 치아에 힘을 많이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게 메이저 커넥터 그리고 마이너 커넥터. 마이너 커넥터 중에서 특히 프락시멀 플레이트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 주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클라스프. 지대치에 힘이 많이 안 가는 지대치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로또와이 같은 걸 통해서 지대치에 힘을 줄여줘야 되겠죠. 반면에 이더벤치로 리치로 힘이 많이 가게 하겠죠. 반면에 리치는 안 좋고 치아가 강하다면 저희가 좀 더 강한 버티컬 프로젝션 같은 그런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대합되는 치아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컴플리트 덴처보다는 우리가 인텍트한 덴티션으로 씹었을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니까 디자인을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 RPD의 바이오메케닉스하고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학기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